네, 보신 것처럼 북한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잇따라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달 중 핵실험에 나설 것이다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북한이 이제 발사했다는 게 또 SLBM인데 이게 SLBM이 ICBM에 비해서 뭐 훨씬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왜 그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죠. 예. 보통 핵무기의 그 투발 수단으로는 우리가 종결자라고 얘기할 만큼 네. 최종 가장 현재 뭐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와 같이 핵무기를 고도화한 국가들이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이 무기가 바로 잠수함 발사 SLBM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만큼 탐지 식별이 어렵다라는 거죠. 네. 잠수함으로 물속으로 들어가서 기습 공격이 가능한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 한국 입장에서 지금 매우 우려가 되는 게 원래 이 SLBM은 잠수함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본토를 공격하기 위해서 북한이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 보여주는 이 SLBM은 미국보다는 한국을 공격하는 용이죠. 그러니까 사거리가 나오고 뭐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 대부분이 다 한국을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탐지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또 미사일 자체가 북한이 2019년 5월부터 개발을 한 KN-23이라는 그 이스칸데르급이라서 이 회피 기동이 가능한 미사일입니다. 회피 기동이라는 것은 날아가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풀업을 해갖고 한번 튕겨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로 요격이 어려운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북한이 이게 순회 기동이 가능하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동해로 쐈는데 180도를 휘어서 부산을 때릴 수 있는. 근데 그걸 바다에서 그렇게 회피 기동과 순회 기동이 가능한 미사일을 쏜다면 사실상 우리는 막을 수 없는 것이고요. 가장 핵심은 여기에 핵을 탑재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무기 체계보다는 우리로서는 큰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정말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동원해서 무력 도발에 나서고 있는데 북한이 이번에 SLBM을 7일에 발사를 했고요. 불과 3일 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4일에 발사를 했습니다. 취임식 전에 일주일 사이에 SLBM, ICBM 두 개 다 발사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남, 대미 압박용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전체 조금 큰 흐름에서 봐야 되는데요. 네. 북한이 올해 들어서 15번 미사일을 쐈고 총 20발을 쐈습니다. 그렇다면 일주일에 한 발씩 쏜 꼴이 된 거죠. 그렇죠. 물론 새로 시작하는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압박용도 있지만 사실상 시작은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앞으로 보면 2019년 5월부터 말씀드린 KN-23을 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성하는 단계, 이미 일부는 완성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면 새로 시작하는 정부가 뭐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북한은 명백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새로 한국 정부가 시작을 하던 한미 간의 정상회담을 하던 대외 환경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핵을 최대한 고도화하겠다라는 분명한 일종의 절대 목표를 갖고 있고요. 그 와중에 이런 정치적인 상황들이 있으니까 한국과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를 노리겠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서요. 뭐 그 어떤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출범하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은 뭐 동의가 됩니다. 예. 사실 뭐 이제 SLBM을 언제 그 토요일 날 발사를 한 이후에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쏘고 난 다음에 매체들이 뭐 우리가 쐈고 성공을 했고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이번엔 나오질 않았어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패했기 때문인가요? 뭐 지난 4일 날에 그 ICBM 우리 정보당국은 화성 15형이라고 판단했는데 그것도 아무 얘기가 나오지 않았고요. 근데 그거는 뭐 일종의 실패 가능성도 좀 열려 있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1단, 2단까지가 다 연소가 돼 있는데 1단만 연소가 됐기 때문에 2단이 안 돼서 북한이 실패할 경우에 발표를 안 하죠. 그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이번 SLBM은 실패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10월 달에 발사했던 같은 기종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고 거의 같은 그런 역량을 보여줬다. 그러면 이것은 성공이고요. 북한은 미사일이 발사한 후에 성공을 했으면 그 즉각 다음 날 발표를 여태까지는 사실 해왔습니다. 물론 조금 예외는 있긴 하죠. 특히 작년 9월 이후에 김여정이 이른바 이중 기준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 미사일 발사라는 것은 한국이나 미국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국방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자위권 차원이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담담하게 그 미사일 발사의 소식을 전했거든요. 뭐 특정 세력을 위협한다는 얘기 없이 뭐 재원을 쭉 얘기하고. 근데 이게 안 나온다라는 것은 몇 가지 추정이 가능한데 일단은 1년에 이런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고 한꺼번에 이것을 뭔가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 기준을 자신들이 그냥 계속 하고 있는 뭐 저는 이거를
도발의 일상화라고 하는 건데 그럼 아무것도 아니다. 약간 계속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특별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한국이랑 미국 국제사회가 이상한 것이다. 라는 그런 식의 또 메시지도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SLBM, ICBM에 이어서 핵실험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움직임 활발하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또 미국의 핵탐지 정찰기에 따르면은 임박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7차 핵실험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뭐 미국의 젤리나 포토비 국무부 대변인이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 예. 이번 달 안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최근 뭐 미국의 입장을 보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불법 침공도 사실 뭐 날짜를 특정해서 얘기할 예. 만큼 그만큼 알고 있다라는 것은 일종의 북한한테 주는 메시지죠.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억제하라라는 얘기라고 볼 수 있고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핵을 소형화해야 된다. 아까 네. 말씀드린 그 모든 미사일에 실질적으로 소형화된 핵이 탑재돼야 네. 그래야 그것이 실제 전장에서 활용이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소형화를 위한 7차 핵실험의 가능성은 분명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뭐 북한을 보면 뭐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또 이야기는 안 하는 걸 보면 약간 뭐 고슴도치 같이 전술을 좀 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뭐 김 위원장과 만남을 피할 이유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죄송합니다. 남북 관계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게 북한이 교묘하게 명분 싸움을 걸어오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한반도 상황을 보는 것은 마치 한국과 북한이 둘 다 군비 경쟁을 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특히 예. 윤석열 새로 시작하는 정부가 무조건적인 강경 정책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미 북한이 지난번 친서 공개가 그런 일종의 프레임을 갖고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출범을 하면서 북한의 김정은과의 조건 없는 대화를 한번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안에는 당연히 핵 문제를 포함해서 만나서 얘기를 하자. 물론 보여주기식으로 이전 정부처럼 해서는 안 되고 실무적인 회담 차원에서 대화를 제시하는 것은 북한이 응하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돌파가 되는 거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책임은 북한한테 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좀 새로운 방법에 접근이 필요치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